내경의 뭐 시대와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 황제내경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질병 설명이나 이런 진단, 치료, 양생, 침구 등을 상세히 기재하였고, 그다음에 소문의 이름 뜻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영추의 이름 뜻도 여기 같이 기재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역대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최초의 내경 주석서가 내경 훈해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런 주석 유형에는 뭐 전면적인 주석과 교정이 이루어진 것도 있고, 내용을 분류해서 새롭게 편찬한 것도 있고, 특정 주제에 의해서 주석 연구를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공지능 질문을 할 때 앞에 이런 퀴즈 답변을 먼저 기재를 하고, 그다음에 앞에 내용 중 틀린 내용을 수정해주고 더 자세하게 설명해줘라고 했더니 일단 답변이 거의 비슷하게 황제내경도 최고의 의서이고 이런 구성되어 있다. 그다음에 황제내경도 소문과 영추 아까 말했던 거. 그다음에 저작 연대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렇게 전국시대와 진화시대 사이에 나눠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런 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주석서가 내경 훈해라는 것도 똑같이 나오고, 그다음에 거의 퀴즈 답변이 거의, 네, 그래서 틀린 내용이 없다고 나왔고, 그다음에 뭐 질문이 또 한 게 한국에서 그럼 황제 내경을 연구한 게 있을까라는 질문을 했고, 답변은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은 그 소문의 이름 유래 중에서 이 태소에 대해 묻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태소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이 일단 태소가 이런 만물의 근본적인 성질과 형태, 그다음에 자연의 원초적인 상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황제내경에서는 이 태소가 인간의 건강과 질병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최종 질문은 이걸 바탕으로 정리를 해줘라고 했고, 답변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활동 소감은 저희 퀴즈에서 답변한 내용이 거의 그 인공지능도 동일하게 거의 답변을 했고, 그다음에 더 추가적으로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하세요. 자, 다 됐으면은 뒤에 있는 사람도 앞으로 오고 한 칸씩 뒤로 가서요. 이거 들고 해주세요. 네? 네. 네네. 녹음만 되니까. 녹음이요? 네. 자, 뒤에 사람 좀 오고 다리 옮겨주세요. 삼조 이리 오세요. 3조 빨리 와요. 왜 그러고 가? 왜 때려? 안녕하세요. 네네. 저희는 신농 본초경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이제 퀴즈 답변은 이런 식으로 했고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인공지능한테 질문을 했는데, 신농 본초경에 이제 상품의 약재가 있다고 저희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약재가 이제 독성의 유무나 질병 치료 작용을 기준으로 나눈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약물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쭉 알려줬습니다. 이제 상품 같은 경우에는 독이 없고 뭐 좀 몸을 보양하는 그런 보양약, 약물로 구성되어 있고요. 중품은 독성은 약간 있지만 이제 적절하게 사용하면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물, 그리고 하품은 독성 강해가지고 이제 사용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약물들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 두 번째는 이제 신농 본초경에 약재 배합에 대해 서술되어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약재 배합에 대해서 7정 화합의 이론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했고, 여기서 이제 7정이 뭐냐면 인간의 감정인 그 노희사 비유 공경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서로 조화를 이뤄야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런 이론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쭉 답변이 나와 있고요. 질문 세 번째는
약물 배합을 할 때 이제 반화랑 생강이 상외라고 해가지고 이게 한 약물이 다른 약물의 이제 부작용을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상외라고 하는 걸 저희가 이미 알고 있어가지고 그것처럼 이제 약물의 칠정이 신농 본초경에서 유래가 된 게 맞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맞다라고 하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해줬습니다. 질문 네 번째는 아까 첫 번째랑 좀 비슷하게 그냥 예시만 알려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쭉 나왔고요. 다섯 번째는 신농 본초경이 이제 오늘날의 관점에서 좀 부적절한 부분이 뭔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뭐 약물의 효능이랑 부작용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부족하다. 약물 성분이랑 작용 기작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다 등등 이렇게 5가지 이유를 말을 해줬어요. 그리고 신농 본초경은 한의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이제 이와 같은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잘 취사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 네, 끝입니다. 와, 네,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다 됐으면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고요. 자, 7조 발표자 나오세요. 7조 발표자. 7조 발표. 자, 7조 발표자 나오세요. 누가 발표, 아니, 누구죠? 조장 이름이? 조장 이름. 김동현. 자, 발표 좀 해주세요. 자, 7조 발표하는 것 좀 들어주세요. 저희도는 난경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퀴즈 답변에 있는 내용을 최대한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질문을 했고요. 그래서 쓰인 시기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알고 있는 전한 말기에서 후한 초기 사이에 쓰였다는 내용을 질문에 넣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내용을 몇 난부터 몇 난까지 무슨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라고 했을 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의 답변을 얻을 수 있기는 했는데 그 동영상 강의에서 배웠던 총구맥진법이나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을 해주지 않아서 더 알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도 포함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세 의가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금까지 답변한 내용들을 정리해달라고 했을 때 역사적 배경이랑 구성 요소에 대해서 맥학, 경락, 장부, 예, 내렸어요. 네, 질병 경혈 침법의 내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줬고 마지막으로 후세 의가에 대한 영향도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거 활동을 하면서 퀴즈 답변을 활용해서 질문을 했을 때 저번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 받아주세요. 질문해 주세요. 최고 어려운 시간이에요. 질문 좀 해주세요. 자, 후세 의학에 끼친 영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달라.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영향을 끼쳤냐? 인공지능에서 그렇게 자세하게 답변해주진 않았는데 저기 위에 언급되어 있는 저런 여러 분야들이 있었잖아요. 저 분야들이
나중에 나온 의서나 의학과들한테도 발전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했고요. 또 혹시 다른 질문 있을까요? 예, 수고했어요. 예, 요것도 지금 질문한 것처럼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돼 있죠. 이러면 점수를 주겠어요, 못 주겠어요? 이것도 역시 0점. 점수를 못 줘요. 왜?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죠. 경락침법, 병리 등 다양한 분야의 남경 지식과 원리가 의학발전과 전통의학의 유지에 기여했다. 이건 누구든 다 쓸 수 있는, 누구든이 아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은 다 쓸 수 있죠. 뇌경에서 생리기능에서 어떤 것이 있었다 하는 이런 부분. 침법에서도 침법에서 다뤘다. 침술의 원리, 종류, 적용 방법, 효과 등을 다룬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침법을 썼느냐, 어떤 치료 방법을 썼느냐 하는 이런 것들은 다는 아니어도 한두 가지 예를 들어주면 훨씬 더 좋겠죠. 예를 안 들어주고 이렇게 그냥 개략적인 설명을 딱 해놓으니까 이것도 지금 요 답변 쓴 것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이 질문해 나가고 답변해 나가는 순서가 굉장히 좋게 잘 됐죠. 그런데 이제 좀 더 구체성으로 보면은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럼 침법이 있어서 새로운 침법이 무엇이냐, 맥학이 있어서 그럼 맥학의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야기해주면 더 좋겠죠. 여기서도 하나 나와있죠. 총금맥진법이라고 해서 총금맥진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하는 것처럼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그러니까 이 부분 맥진에 대한 부분 굉장히 잘 쓴 거예요. 아주 잘 된 건데 마지막으로 가면서 점점 좀 그런 구체성이 떨어지죠. 구체성이 떨어지면서 4단계의 기능, 구조, 질병과 관련성, 치료법 등을 다룬다 했을 때 좀 더 구체적인 내용까지 좀 써줄 필요가 있겠죠.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줘봐 라고 하면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그 설명이 이제 맞나 틀리나, 얘는 지가 모르면 어떻게 한다고요? 말을 만들어 쓰는 것이죠. 소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설이 맞나 틀리나 확인해야 되겠죠. 이건 실화에 바탕한 것이냐, 아니면 완전히 그 허구냐, 요거에 따라서도 달라지니까 이것이 과연 맞냐 틀리냐 하는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뭐 장부에 있어서도 여기서 그러면은 내경에서 말한 것과 난경에서 말한 장부에 대한 부분이 다른 점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해주면 좀 더 좋겠죠. 그러면 이제 3초에 대한 이야기 나올 거예요. 3초가 형체가 있냐 없냐 이런 부분이 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나중에 가야 된다. 지금은 뭐 몰랐지만은 앞으로 질문할 때는 좀 더 구체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다 설명해달라. 질문도 굉장히 좋았죠. 질문사항이 굉장히 좋아서 이렇게 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그럼 누가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더 했느냐? 그럼 난경도 내경과 마찬가지로 주석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럼 후세의 난경에 대한 주석을 다룬 사람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 이것도 후세에 대한 영향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한두 가지 써줬으면 훨씬 더 좋았죠. 다는 몰라요. 다는 못 외우니까 다는 모르지만 그래도 후세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연구를 이런 식으로 연구를 좀 했구나 하는 것까지 같이 좀 더 구체적으로 써주면서 좀 더 뭐랄까 그 예를 한두 가지 들어주는 거. 여러분 자소서 쓸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자소서 쓸 때 항상 그랬잖아요. 구체적으로 써라. 구체적으로 쓰고 그 예를 갖다 한두 가지 더 들어주면은 완벽한 답변이 되는 것이죠. 굉장히 그 답변 나오기까지 굉장히 좋은 순서를 거쳤어요. 굉장히 잘했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순서는 이제 어느 정도 알아가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조금 더 보충해야 될 부분들은 좀 더 구체성 있게, 좀 더 명확하게 예를 한두 가지 들어주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전체적인 질문 뭐 한 가지만 받을게요. 질문할 거 하나만 한 사람만 하시죠. 빨리 끝내려면 지금 질문하세요. 안 그러면 늦어져요. 끝나는 게. 관련되는 오늘 수업했던 내용에서 뭐 질문사항. 예. 남경 말고 다른 것도 할 수 있어요? 예, 아무거나 해주세요. 전체적인 질문이니까요. 수업에 관련되는 거. 예. 그 신동 본초경에서요 7점에 대해서 다루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그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단행부터 그 상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혹시 그에 대한 답변할 수 있을까요? 뭐 칠정에 대한 이야기를 이 신동본정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신동본정의 그 내용과 같은가 틀린가 뭐 거의 그거죠. 칠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뭐 칠정에 대한 내용들은 뭐 크게 바뀌진 않아요. 그냥 거의 그대로 넘어오고 옛날에 누가 한 사람이 썼다 하면은 거의 뭐 그걸 그대로 받아오는 그러니까 동양사상의 어떤 기본적인 특징이 옛날 사람이 쓴 것을 자기 멋대로 함부로 고치기를 굉장히 꺼려했어요. 그래서 황제내경도 잘못됐다, 완벽하게 잘못된 것도 그냥 원문 놔두고 주석을 달아가면서 주석에서 아 이건 틀렸다, 이건 이렇게 고쳐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경우가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고치는 것은 요즘 사람들이 와서 아 이거 틀렸으니까 아예 그냥 고쳐버리자고 내경 원문을 고치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그냥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뭐 약물에 대한 칠정이다 뭐다 이런 불신자다 같은 게 있을 때도 그냥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자기가 책을 쓸 때 아 이건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고쳐야 된다 라는 식으로 많이 썼고 요즘에 와서는 그냥 사람들이 고쳐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칠정은 뭐 거의 그대로 그냥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옛날부터.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야기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상한론에 대한 부분이에요. 상한론은 2000년 전에 코비드19랑 똑같다라고 보면 돼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코비드19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시기가 지나다 보니까 병의 증상이 바뀌었어요. 코비드19 증상에서 대표적인 게 뭐죠? 고열이죠, 고열. 열이 심하게 나죠. 열이 심하게 나는데 상한론에서는 고열이 아니라 오한 발열이에요. 몸이 의식을 쉬우면서 열이 나는 거. 근데 그 열이 고열이 아니라 뭐 37.5도 이 정도 고열이 아닌 열. 열이 나면서 의식을 추운 이 정도의 열로 나는 것으로 좀 병이 어떤 이 전형적인 특징 증상이 바뀐 것이죠. 거의 뭐 1500년, 2000년 흐른 사이에 바이러스 변형이 돼서 바뀌었다라고 해서 상한과 온병을 그래서 나중 사람들이 상한과 온병을 똑같이 치료하면 안 된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도 그 코비드19에 상한론 처방을 쓰는 경우도 꽤 있어요. 상한 처방을 써서 코비드19를 갖다가 치료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근데 한약에서는 코비드19를 치료한다 했을 때 그 치료가 사람마다 약이 다 다르기 때문에 효과가 좀 달라지는 이런 부분들이 꽤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상한론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 많이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고 상한에 대한 어떤 개략적인 내용들이 여기 나왔고 앞으로 뭐 송대, 금원시대, 명대, 청대하면서도 상한에 대한 연구 부분이 계속 추가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상한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들 했어요.